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치 박윤창입니다. 운동만 보실 분들은 자막에 써져 있는 곳으로 바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4월 시합 준비 컨텐츠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코칭으로도 제가 12월 말까지 접수 중이니까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시작해 볼 거예요. 총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운동의 경우 제가 프레스 1개, 사이드 레이즈 동작 1개, 프론트 레이즈 동작 1개, 후면 동작 2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 동작은 엄청 많잖아요. 오버헤드 덤벨 프레스도 있고 숄더 프레스 머신도 있고 밀리터리 바벨 프레스도 있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만 아무거나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나 프론트도 덤벨, 바벨, 케이블 또 많죠. 근데 이제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후면 운동도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정도를 골라서 원하시는 걸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 루틴 순서나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전면, 측면, 후면이 좀 밸런스 있게 골고루 사용이 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10개를 할 수 있는 최대 무게로 진행을 하시고 시간을 쌓아 나가시면서 무게를 계속 증량시켜 나가시는 게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니까 본인 무게를 잘 설정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오버헤드 덤벨 프레스입니다. 전면, 측면 부위 중에 측면의 비중이 높은 동작입니다. 전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면 삼각근으로 비중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어깨 관절 앞에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한 동작은 팔꿈치를 어깨 관절 옆으로 두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측면의 비중이 높습니다. 프레스에서 팔꿈치를 생각보다 많이 다치시는데 그 이유는 덤벨을 너무 아래로 내려서입니다. 덤벨을 아래로 많이 내릴수록 측면 삼각근의 개입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요. 팔꿈치의 각도가 줄면서 엘보 부하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덤벨을 내렸을 때 팔꿈치의 부담이 가장 적은 팔의 각도는 70도에서 90도 정도 사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캐나다 출장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덤벨 프레스를 딱 하니까 무게가 27.5kg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말하는 무게 기준은 10개씩 4세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는 제가 32.5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본인 무게를 체크를 하시고 제 무게까지 따라오셔야 근육의 크기가 커지실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더 해보자면 덤벨을 올릴 땐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되 덤벨이 완전히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덤벨을 붙이게 되면 토크가 사라져서 장력이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프레스는 총 10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가지고 4세트 정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운동이기 때문에 웜업을 하면서 27.5에 도달을 해서 총 4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리어데이토이드 머신입니다. 후면 삼각근 트레이닝이죠. 후면 삼각근은 날개뼈의 견갑 극에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때문에 팔을 옆으로 벌리는 수축 구간에서 팔꿈치가 어깨 관절 옆쪽까지 위치를 해야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동일해지면서 강한 수축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또는 후면 삼각근 해부학 위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팔꿈치 위치를 어깨 관절 옆까지 벌리다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을 늘리는 구간에서도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늘리는 구간에서 견갑골이 등 운동을 하듯이 바깥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움직이면 근육의 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후면 삼각근 동작들은 견갑골을 최대한 고정시킨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항상 주시는 질문들이 그럼 날개뼈를 얼마나 고정시켜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상에서 일부러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촬영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데이토이드 케이블 머신의 무게는 케이블 3칸, 즉 한 15kg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3칸만 이렇게 하더라도 10개씩 겨우 4세트를 할 수 있는 무게라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2.5kg 단위가 있으시면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셔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부상작용 없이 동작을 수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작인데요. 내 5번째 손가락 신경을 느끼면서 올린다거나 측면 삼각근, 중간 부분에 피크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로 동작들을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측면 삼각근의 작용을 알고 계시면 내가 하는 동작에 대한 확신감이 확실하게 드실 거예요. 측면 삼각근은 견봉 외측에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그대로 팔을 벌리면서 올리시고 팔꿈치가 어깨관절 옆까지만 오도록 해주시면 측면 삼각근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봐도 없고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근육이 사용되는 작용이고요. 근육의 크기는 10개 할 수 있는 중량을 얼마나 높게 들 수 있냐에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다시 동작으로 돌아와서 팔꿈치를 접을수록 토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덤벨을 최대한 몸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올려주시면 되고요. 단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토크는 최대로 커져서 측면 삼각근의 개입도는 높아지겠지만 팔꿈치 쪽으로 부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레터럴 레이즈는 10에서 12kg 사이의 덤벨로 10개씩 4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의 자세와 속도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 무게까지는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전면 삼각근은 쇄골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팔꿈치를 반드시 어깨관절 높이 이상 올려줘야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같아지면서 전면 삼각근의 수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무게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팔꿈치는 아래로 내려가고 손만 올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10개를 겨우 할 수 있는 무게를 잘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덤벨보다 케이블의 장점은 마지막 아래 구간에서도 토크가 계속 걸리면서 근육에 걸리는 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단 덤벨은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텐션이 없어지게 되죠. 지속적인 텐션감을 유지하기에는 케이블이 유리하지만 무게감은 덤벨에 비해서 좀 날아가는 느낌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덤벨, 바벨, 케이블로 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날 원하시는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30kg으로 한 4세트 정도 진행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무게를 체크해 보시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제 무게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드디어 마지막 동작이네요. 페이스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앉은 상태에서 발을 기둥에 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셋업 자세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무게를 올려야 근육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서서 페이스풀을 하게 되면 무게가 올라갈수록 앞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무게를 높게 못 올리게 됩니다. 몸이 안 끌려갈 정도의 무게로만 하면 또 근육이 안 커지게 되고, 그래서 앉아서 기둥에 발을 대고 앞으로 끌려가지 않게 동작을 하게 되시면 최대치로 무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풀 동작에서는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내년 시합 일정이 빨리 공지되면 다 같이 본인이 나가고 싶은 4월 중에서 시합을 정해서 댓글로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합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 질문 있으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